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 2강입니다. 우리 초기 국가부터 연결해서 들어갈게요. 초기 국가는 문제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조, 동해, 그리고 이제 사만이 있죠. 요 5개의 국가 들어갔다 구별하는 문제. 1번 다음 북에서 제시한 풍속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어떤 국가인지 찾아내야 돼요. 형벌, 엄격, 각박,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사, 플러스 그 뒤에 보니까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공부가 제대로 된 학생은 여기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살사노예요. 살사는 고조선, 그리고 살사노는 부여, 그 다음에 제사노는 고구려. 이렇게 구별하면 이건 이제 고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고수가 아니라도 풀 수 있어요. 이 뒤에 보니까 이제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게 한다. 일책시비법, 고구려와 부여에 있었던 형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음란하거나 이제 투기하는 여인들을 죽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부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체 가져가려면은 뭐 이렇게 소나마를 바쳐야 됐다. 이런 뭐 옵션도 있고요, 뒤에. 1번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여 명이 되었다. 부여의 순장 풍속 있다고 했어요. 초기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순장 풍속이 남아있는 게 부여예요. 그 다음에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 농경, 모축. 송화강 맞고요. 그 다음에 반농, 반목 역시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들이요. 이런 키워드 부여와 연결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우, 저, 구가, 사출도 역시 부여의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서욱제. 서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랑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부여와 고구려를 틀어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가 적파,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백성이 근검절약하여도 절약하면서도 절약하였다. 그리고 또 보면 오부족, 연노부를 비롯한 오부족, 그리고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뒤에 계루부에서 대신하였다. 그리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다. 지금 이게 사료가 조금 잘려 있어요. 근검절약하면서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그게 좀 나와야 되는, 조금 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료 자체가 편집이 된 걸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구려에 대한 너무 강한 흔적이 되기 때문에 편집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제 그거를 몰라도 토지 척박, 곡식 부족하였다. 연노부, 그리고 계루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걸 보고 이제 고구려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영고라는 제천행사, 영고는 이제 부여가 되고요. 서욱제, 고구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특산물 당궁, 반업기, 요거는 이제 동해. 그리고 읍군삼로, 읍군삼로는 요거는 그 동해와 옥조의 공통점이에요. 동해, 옥조는 읍군삼로, 그리고 사만은 있죠. 신지, 읍차, 요 두 개 크로스해서 오답을 자주 구성을 합니다. 어쨌든 고구려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혼인풍속. 여자 나이 10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하였고 신랑 집에서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요거는 이제 옥조의 민며느리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옥조가 되고요.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진 인은 신지, 그 다음을 읍차라고 하였다. 신지, 읍차와 읍군삼로 구별하라고 했죠. 사만이니까 시읒으로 시작하고 옥조니까 이응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만이 됩니다. 가번 옥조 해마다 10월에 무천. 옥조는 제천 행사가 없죠. 무천은 이제 동해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철제 농기구 사용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사만의 두 가지 경제적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철기 시대니까 당연히 철제 농기구 사용하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철기가 발달했어요. 철기. 철 생산량, 양질의 철이 많이 생산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네. 그 이제 나번 정확한 선지고요. 그 다음에 가 대가들이 각자 사자조의 선인. 요거 대가 사자 조의 선인이 나면 고구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했다. 일책십이법은 부여와 고구려에서 등장하는 그 제도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죠.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지와 읍차가 나왔죠. 그럼 뭐 더 볼 거 없죠. 사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더 봐야 돼요. 청군 보여주네요. 청군. 그 다음에 이제 소도도 나오네. 힌트 많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족장이 사출도라 불리는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다. 부여가 되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군장들이 각각 음락을 다스리고 민면의리지 혼입풍속이 있었다. 옥조가 되고요. 5월과 10월 풍년, 기원, 추수, 감사는 제천 행사. 사만의 특징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벼농사의 그 벼농사가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이 벼농사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들은 제천 행사를 2번 한다고 했어요. 5월에 벽씨를 뿌릴 때, 10월에 추수를 할 때. 그 3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각 음락끼리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소말들로 갚았다. 요거는 이제 동해 책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북쪽에 있는 2개의 도시, 요게 이제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동해안 쪽에 이제 붙어 있는 2개 그 나라가 옥조와 동해. 그리고 이제 요 3개가 이제 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화해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도에서 이제 위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번. 자, 부여는 옥서옥제라는 풍속과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기억이 아니라 이제 니은으로 가야 되죠. X. 그 다음에 니은버. 자, 고구려죠.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재정 분리의 사회였다. 그건 사만의 특징. 그리고 디귿과 리얼, 옥조와 동해는 가드리 행정구역 사출도. 요거는 부여, 기억에 대한 설명이고요. 미음시옷은 사만이죠. 철제 농기구 사용 농경이 발달했다. 이게 정확한 선지가 됩니다. 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집착은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데. 자, 다음 자료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대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으며 자식자. 이 대가 별명이 자식자예요. 고구려의 대가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전투계층이에요. 전투계층. 얘들은 평소에는 먹고 놀고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주도했던 애들이에요. 그 평소에 논다고 해가지고 자식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앉아서 밥이나 먹는다면서. 그리고 이제 요거 몰라더라도 동맹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고구려 제천 행사.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되고요. 1번 가드리 사출도를 다스렸다. 요거는 부여가 되고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왜 수출하였다. 사만이 되고 사만 중에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자고창고. 부경이라는 창고 이게 이제 고구려의 약탈 문화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초기에 약탈 민족이었고 주변 민족을 털고 와서 집집마다 작은 창고에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또 털러 가는 거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금팔조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조선이 됩니다. 고조선을 요 그 초기 국가들이랑 비교해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조선을 계승하는 국가들이 요 초기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람은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사. 그리고 이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삼는다. 상곡. 그리고 도노 나오네요. 요 고조선의 8조군법 중 남아있는 3조항이죠. 1번 영구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부여.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형벌과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사였다. 3번 맞죠. 그러니까 노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상대부 장군 등 관직이 있었다. 고조선 맞죠.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고 1번이 부여랑 관련된 거라서 틀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있죠. 고조선을 초기 국가랑 얽어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왜? 고조선 친구가 없기 때문에요. 고조선 동시대에 살았던 국가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여는 살짝 고조선이랑 시기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갑니다. 초기 국가 중 이제 3개의 국가가 중앙집권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3개의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겁니다. 얘들의 역사가 이제 자, 우리 이런 6개 마디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했어요. 위에는 이제 고구려가 잘 나가던 시기, 밑에는 있죠.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요 위에는 고구려 잘 나가던 시기, 그리고 고구려 진짜 전성기는 요 시기고요. 밑에 시기 캐릭터 잡을 때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더라고요. 자, 백신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AZ 그리고 화이자 뭐 얀센 되게 백신이 많죠. 가지고 이제 이 백신을 갖다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백신 통일. 첫 번째 밑에 포인트는 백제 전성기, 두 번째는 신라 전성기, 마지막 밑에 포인트는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백신 통일. 위에는 고구려 잘 나가던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첫 번째 마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혼자 중앙집권화 국가로서 발전해가던 단계용. 요때 이제 태고라는 커플왕이 등장.
등장한다고 했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주 안 나요. 자주 안 나와. 근데 나오긴 나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요 왕이죠. 왕이 계승권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정확하고요. 부족적인 전통이 내려오던 오부에서 행정적인 단위를 의미하는 오부로 개편되었다. 태조왕 때 부족적 오부에서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행정적 오부로 개편되죠. 그 다음에 태조왕 때 형제 세습에서 고국천왕 때 부자 상속으로 부자 세습으로 또 왕위 계승권이 또 전개가 되게 되죠. 그게 두 명의 왕이 커플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근초고왕.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번째 포인트예요. 몇 번째 포인트. 결국 그 삼국시대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왕들의 업적이 나와가지고 오답을 갖다 구성하겠죠. 왕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를 잡는 문제들이 나와요. 순서를 잡는 문제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두 문제 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풀려면 있죠. 이 왕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갖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초고왕은 이제 백제 전성기 왕이니까 백신통일에서 첫 번째 밑에 포인트인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고근침해가지고 세 명의 백제 전성기와 관련된 왕.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백제 근초고왕이죠. 1번 남쪽으로 만을 멸하여 전라남도 해안까지 확보하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섬세한 선지예요. 앞서 고이왕, 전성기를 준비했던 고이왕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를 준비했던 고이왕이 만의 패자, 대장이었던 목지국을 멸망시켜요. 목지국. 그러면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만 자체를 갖다 전부 점령하는 거예요. 그 만 자체를 갖다 점령한 땅이 이제 전라남도 해안까지라는 겁니다. 고이왕의 업적인 목지국 멸망가 있죠. 요 만을 멸망시킨 거를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천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이 깡패라고 했죠. 주변 민족들 다 때리고 다녔어요. 전성기 왕들이 원래 다 그래요. 캐릭터가. 근데 그 근초고왕이 실제로 이제 평양성에 쳐들어가서 고구려 왕 하나를 전사시켰는데 되게 억울한 왕이에요. 고국천왕 같은 대단한 왕이 아니라 고국원왕,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죽은 왕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아니라 원왕이에요. 이름이 뉘앙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답을 갖다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없는 단어를 절대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유사한 학생들이 헷갈릴 듯한 단어를 크로스해서 오답을 짜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3번 왕이 부자 상속을 확립하였다. 자, 삼국에 각각 3부자왕이 있다고 했죠. 돈이 많은 3명의 부자왕, 돈이 많을 것 같은 왕들이 부자 세습을 했어요. 원래 의미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고국천왕 진대법 실시해서 백성들한테 쌀을 나눠줬으니까 얘가 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주변에 돈 많은 지역들을 많이 털었어요. 요소 산동 지방, 요소 같은 중국 지역들 그리고 일본까지 털었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요. 백제 부자 상속이 바로 이제 근초고왕 때.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눌지왕, 누런 황금빛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땅 부자왕이 있어요. 걔들이 이제 부자 상속을 했습니다. 3번 이제 맞죠. 3번도. 그 다음에 박사공우라 이건 백제 역사서 서기. 전성기 왕들이 그 역사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고요. 고국천왕의 함정을 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욱, 리을, 왕에 해당하는 왕들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 기욱왕. 자, 승려 손도가 불교로 갖다 전파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수림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머머왕 때 고승 마라난타가 불교로 가져왔다. 요거는 이제 침류왕이죠. 침류왕, 고군침에서 침류왕. 요 둘이 시기가 거의 똑같아요. 소수림왕과 그 침류왕이. 누가 먼저냐? 미묘하게 소수림왕이 좀 빨라요. 불교 수용 시점이.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 완전 어려운 문제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디귿은 누구냐 보자. 신라의 불교는 머머 때 그 고구려에서 온 묵호자가 전하였고 신라는 불교가 2단계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처음에 들어온 거는 눌지왕 때 들어와요.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묵호자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눌지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가 100년 후에 공인받게 돼요. 6세기 때. 무슨 왕 때? 버풍왕 때. 요게 이제 버풍왕. 자, 그러면 이제 기욱왕, 소수림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건 장수왕이니까 X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니엄버. 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라고 하였다. 백제 사비로 천도를 했던 왕은 같은 시읒자 성왕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눌지왕은 황룡사 짓고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완전히 근본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황룡사를 지은 사람은 진흥왕,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한 왕은 선덕여왕이죠. 두 기 나눠져 있어요. 기본만 알아도 요거는 이제 아니다. 골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을번. 법풍왕, 법령을 반포하였고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법령이 바로 율령이에요. 율령이 이제 그 기본적인 법제 체제를 갖다 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이제 상대등 있지 않습니까? 상대등이라는 귀족 카비체 화백회의 대표인 상대등 제도를 갖다 설치한 게 또 법풍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풍왕과 관련된 암기법 제가 기본 강의 때 소개시켜 드렸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차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법대불금. 법풍왕의 이제 대표적인 업적이 법대불금이라는 업적이 있어요. 요게 또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법풍왕이 이제 심화 문제도 대응할 수 있는 암기법이요. 법대생들이 이제 불금을 갖다 보낸다는 거예요. 평소 되게 열심히 지내다가 가지고 이제 법원 그 법령을 갖다가 율령을 갖다 반포한 거고, 대는 대가야랑 결혼 동맹, 불은 불교 공인, 그리고 금은 금강가야를 갖다 흡수한 거, 멸망시킨 사건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법대불금. 그리고 이제 법대불금을 불금을 갖다 너무 뜨겁게 보내가지고 애들이 이제 골병이 되는 거예요. 골병. 법대불금 골병. 아니다. 여기 조금 이번에 업그레이드 암기법이거든요. 저도 아직 이제 완전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대불금, 법대생들이 이제 불금을 하면 있죠. 상을 받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냐면 골병이라는 상을 받아요. 골병.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불금을 갖다 또 너무 뜨겁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으로 골병을 받았다. 이게 이제 암기팁이에요. 상이 상대등제도, 골이 골품제, 그리고 이제 병이 병부 설치예요. 전부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가지고 법대불금 상이 골병이다.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평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불금으로 또 되게 뜨겁게 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골병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노는 거는 조금 이제 미뤄 두셔도 괜찮습니다. 놀지 말고 좀 쉬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29살 대학을 조금 늦게 졸업했어요. 늦게 졸업한 이유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도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제일 편한 직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갖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 되면 체력이 거의 방진되는 거예요. 안 놀고 그냥 쉬었어요. 그날은 이제 평소보다 이제 조금 더 잠을 자는 거예요. 조금 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한 시간은 조금 줄이고, 약간 이제 심심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주말을 보내면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평소에 하던 공부를 갖다 주말에 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약간 조금 조바심이 들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충전된 체력과 그 조바심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말 대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쉬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나 주말에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말 체력이 짱짱하고 이런 학생들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놀아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재밌게 주말을 갖다 친구들이랑 놀면서 뭐 이렇게 불금을 보내면서 놀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노는 게 재밌거든요.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더 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 떠버린 상태에서 다시 공부하는 페이스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변하는 자체야.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보내시면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저질 체력 가지고 있죠. 상당히 빨리 합격했어요. 1년 3개월 만에 7급까지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이제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그 4번까지 맞죠. 그러니까 법령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이 법대불금, 상, 골병 요 암기법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하시면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법풍화 요런 이제 지식들이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다른 항도 나오지만 자주. 다음에 이제 밑줄침 부분의 내용이 가리키는 왕후는 신라 얘기네요. 자,
동쪽의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하였다. 요게 이제 그 누구야? 그러니까 내무랑 때요. 요 좀 심화지식이라서 아직까지는 구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박석 씨를 제끼고 김 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겠다. 이건 기본 지식이죠. 그러니까 내무랑 때 내무랑이 이제 그 누구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한테 뇌물을 잔뜩 바치고 김씨 왕위 독점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강해지고 왕의 칭호가 마립간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갖다 얻게 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 5세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4에서 5세기 걸쳐 있죠. 소광장의 시기. 요때 이제 광개토대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죠. 내무왕 때 신라의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월에 고려 대왕 상한공은 신라 매군과 세세토로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하노라. 자, 고구려의 줄임말이 고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대왕 상한공, 얘가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장수왕을 얘기해요. 장수왕. 그리고 이제 이 장수왕이 신라 왕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신라 매금이라 불러요. 매금이 부족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신라를 갖다 완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의복을 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다 보니까 신라왕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겠죠. 그래가지고 눌지왕 때 판 뒤집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백제랑 손을 잡으면서 고구려에 저항하는 나제 동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료가 되게 유명하고 빈출되는 사료예요. 이게 이제 장수왕과 관련돼 있는 있죠. 중원 고구려비요. 장수왕 때 만들어졌다고 확신하기 어려워요. 문자왕설이 더 강해요. 문자 누군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장수왕과 관련된 장수왕의 남하 정책과 관련돼 있는 있죠. 중원 고구려비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숙지 사료예요. 1번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 성과를 기록한 비문 내용이다. 이거는 중원고구려비의 라이벌이 있죠.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설명이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5세기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고구려의 영토 범위를 알 수 있다. 중원고구려비가 한강 하류에 있는데 충청도 일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수왕 때 고구려가 저 한강 하류까지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수왕이 이제 5세기 왕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천하의 중심을 자부하는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이 반영돼 있다. 고구려 애들이 중국이랑 경쟁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스스로를 천하라 부르잖아요. 이 스스로를 천하로 부르는 중국 애들이랑 경쟁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우리 하나의 이제 독자적인 천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 그 장수왕과 관련된 중원고구려 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비도 거의 비슷한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면서 그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준다. 신라 왕을 매금이라고 부르면서 있죠. 의복을 하사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죠. 1번이 광개토대왕비와 관련된 거. 그래서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장수왕과 관련된 중원고구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지마리칸, 소지왕 얘기하는 거죠. 소지왕 때 지금 뭐 하나 보니까 자, 백제군사가 우리 군사와 백제군사가 함께 공격하여 그들을 고구려를 대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백제왕 이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함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와 신라 있지 않습니까? 혼인 동맹, 결혼 동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상하에서 이런 결혼 동맹이 펼쳐지냐면 자, 소광장 있죠. 장수왕이 이제 남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해서 먼저 이제 결혼 동맹이 맺어지고 결혼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이 계로왕하면서 죽어버리고 백제 수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제 동맹, 결혼 동맹이라 해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나제 동맹을 맺게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이 계로왕하면서 죽어버리고 수도를 빼앗기게 돼요. 백제 수도. 그러면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장수왕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의 배경은 보면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5번에 나오네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서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결혼 동맹 그리고 이제 나제 동맹과 관련된 암기 팁. 비계벤 동송왕 에게 누가 찾아와서 도와준다. 누런소가 찾아와서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비유왕과 눌주왕 때 처음에 나제 동맹 형성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이 계로왕하면서 죽어버리고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에 결혼 동맹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라 전성기와 관련된 문제. 자, 이사부 나왔죠. 이사부면 일단은 이제 그 신라 전성기 있죠. 신라 전성기. 요 시기. 지법진 시기입니다. 지중왕 때도 이사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진흥왕 때도 이사부가 나와요. 이사부가 뭘 했나 보니까 우상국 병합을 갖다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중왕 때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우상국 그 점령과 관련된 사료가 되게 좀 특이한 사료예요. 요것도 숙지 사료의 일종이에요. 섬 사람들이 되게 용감하거든요. 좀 그 거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가지고 이제 뭐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보통 이제 순천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쌈을 잘합니다. 그래서 순천의 뭐 주먹들 유명한 주먹들 많죠. 요 그 이사부가 있죠. 요 울릉도 우상국을 갖다 점령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용감해가지고 싸나워가지고 항복을 안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사부가 이 우상국 사람들을 어떻게 항복시키냐면 의외로 머리는 나빴나 봐요. 나무로 큰 사자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있죠. 이 사자로 이제 협박을 했던 거예요. 너네 까불고 항복 안 하면 이 사자를 갖다 너네 섬에 풀어버릴 것이다. 했더니 순진한 우상국 사람들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부의 우상국 점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전개된 왕은 이제 지중왕 때죠. 지중왕 캐릭터는 두 개 있습니다. 땅부자왕, 땅을 증가시킨 왕, 지력을 증가시킨 왕, 그 다음에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왕,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깐이라는 왕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거는 요건 내무랑이니까 틀리고,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거는 법흥하니까 틀리고, 그리고 이제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지정왕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신라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고 그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고 했어요.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 지역의 대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를 정복한 거는 지중왕, 그리고 이제 금강가를 갖다 정복한 거는 법흥왕,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시기에 눌치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차돈 나왔네요. 그럼 뭐 더 볼 게 없죠. 2차돈 순교를 통한 불교 공인 법흥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흥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초의 중골 출신의 왕이 왕위에 즉위하였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은 요 시기 때 이제 무령왕이란다. 무열왕 얘기하는 거죠.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2번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요 시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거는 신라의 이제 지중왕 때요. 지중왕 때, 요 시기 때. 그리고 이제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기상천외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상직이 좀 특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분명히 법흥왕이죠. 1번 절대 아니요. 2번 절대 아니요. 3번 절대 아니요. 나제 동맹도 요 시기 때 맺어진 건데, 오시기 그 장수왕 때 맺어진 건데, 그러면서 정답이 없다 이렇게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이에요. 이 세 개는 완벽하게 틀렸죠. 4번은 맞을 수 있는 선지예요. 왜냐면 나제 동맹이 요 시기 때 체결된 게 맞는 데 있죠. 이게 진흥왕까지 유지가 됩니다. 진흥왕 때 진흥왕이 서왕의 뒤통수를 치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법흥왕 때도 있죠. 나제 동맹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지되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좀 구질구질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구질구질한 문제도 기본에 충실하다면 1, 2, 3번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제 동맹이 처음 뭐 이렇게 체결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지만 뭐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약간 이제 유연해야지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조금 경직된 사고를 가진 학생들은 이거 문제 오류 신고해야지, 오답 이의 제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조금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 맞춰가지고 있죠.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다음에 이제 75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사부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부는 지금 보니까 왕에게 국사라는 역사책을 건의하자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칠부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신라를 대표하는 신라 역사서 거칠부의 국사 어느 왕 때 나왔습니까? 진흥왕 때 나왔어요. 이사부는 있죠. 지중왕 때도 나오지만 진흥왕 때도 나올 수 있어요. 법흥왕은 이사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흥왕과 관련된 역사 사건으로 옳은 것은 금강가를 병합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법흥왕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국호를 사용하였다. 지정왕 얘기하는 거죠. 첨성대를 건립하였다. 그 다음 시기인 썬덕여왕, 문화재 여왕이었죠. 그 다음에 한강역을 점령하였다. 이게 전성기 왕인 진흥왕의 업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여릉 이 사신을 보내서 글을 올렸는데 여릉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고구려를 잇따라 봐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 22담로. 사료에서는 버릴 것과 챙길 거를 갖다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정들 잘 피하고 22담로가 나왔으면 요건 누구냐면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있지 않습니까? 지법진 시기에 지정왕과 거의 동시에 활동했던 있죠. 무령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무령왕의 업적 남조의 양과 교류하여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 중국 남조라든지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국력을 갖다 어느 정도 회복하게 돼요. 무령왕이. 그러면 이제 가야 일대까지도 진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가야 일대 진출은 조금 어려운 키워드라서 학생들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모르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전반부는 맞는데 후반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비로 수요를 옮겼다. 이거는 이제 무령왕의 아들이 있죠. 법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끼어있는 성왕 때 업적이에요. 이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국가로서 통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저 앞전에 고이왕 때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만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일대까지 영토를 확대하였다. 근초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무령왕 때 가야 할 때까지도 진출하였구나. 이렇게 추가지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자 역시 중심은 지법진이에요. 지법진 시대 때 법흥왕과 있죠. 진흥왕 사이에 끼어있던 요 성왕이란 왕.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한 것은 백제 이제 전성기 왕인 근초구왕이에요. 근초구왕과 성왕을 경쟁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근초구왕이 백제 전성기 왕이라면 성왕은 있죠. 백제의 중흥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두 번째 전성기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답선지가 나온 거예요. 그 정답은 이제 1번이네요. 근초구왕. 그 다음에 사비천도 국호 남부요. 성왕의 업적이죠. 사비 시읒 성왕 시읒 22부 중앙간서와 오보방 수도 지방 행정제도가 이 시기 때 갖춰졌다. 성자를 여러분 이룰 성자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스러울 성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룰 성자 들어간 왕들이 그 나라의 제도를 갖다 완비했던 왕이에요. 그래 이제 성왕이 자 백제 22부 오보방 같은 제도를 완비해서 성자를 얻었다. 이렇게 억지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겸익 같은 승려, 불교, 진흥,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성왕 때 두 명의 유명한 불교 승려가 있어요. 하나가 겸익이고 하나가 노리사측이에요. 노리사측이가 원래 더 유명해요. 일본의 불교로 갖다 전파했던 승려예요. 근데 겸익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있죠. 불교로 갖다가 발전시킨 인물. 그래서 성왕의 업적이요. 1번 명백하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성왕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호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자 지금 보니까 지중왕이죠. 지법진에서 지중왕 그 다음에 이제 우성국 북쪽까지도 그 다음에 한강역 빼앗고 고령지대 대가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 함경도까지 진출하였다. 진흥왕이요. 보통 삼국시대 얘기할 때 가나에서 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이름이 없는 한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지증왕과 그 진흥왕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백제 동성왕 결혼 동맹을 맺었다. 얘가 이제 요식이죠. 그러니까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건 요식이죠. 그러니까 X 이전 시대. 그 다음에 김씨에 의한 왕위 개습권 역시 요식이 X. 그 다음에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건 저기 통일신라 시대 얘기죠. X.
그다음에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 백관 공복 제정은 율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신라에서 율령 반포라든지 병부를 설치했다. 법흥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이에 싹 예쁘게 들어가네요.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81번. 다음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잡는 문제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서 문제가 결국 왕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잡는 거예요. 두 개가 결국엔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완성을 시켜야 돼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왕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장 금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에 지법진에 있죠. 지종왕이죠. 그 다음에 자 백제의 땅을 빼앗아서 무력을 군주화했다. 김무력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백제왕이 분하게 여기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관산성 전투, 성왕의 전사와 관련된 전투죠. 역시 이제 요 시기. 자, 성왕이 그 법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어요. 요 시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선지인데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되는 거는 있죠. 장수왕식이랑 거의 겹쳐요. 장수왕의 손자 있거든요. 정수왕의 손자도 역시 5세기 후반이에요. 문자왕이라고 있어요. 요 문자왕 때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됩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선지라서 삼각형. 그 다음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요거는 법흥왕이죠. 그러니까 법흥왕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그 성왕은 있죠. 법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겹치는 업적들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에 있죠. 법흥왕 업적은 성왕 바로 앞에 있고 있죠. 진흥왕 업적은 성왕 바로 이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고 이제 요 사이 법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요 성왕의 자리를 갖다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중왕과 성왕 사이에 법흥왕 들어가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금강가야가 이제 신라에 복속한 거는 법흥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요거는 이제 요 시기, 고근침 시기 때 있지 않습니까? 동치미 고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미천왕 때 낙랑을 비롯한 대왕 같은 중국 세력들을 완전히 축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참 이전이죠. 그 다음에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요거는 이제 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이제 한참 주춤하고 있을 때 백제 이제 의장 잘 나갈 때요. 의장 정기, 의장이 이제 신라를 갖다 괴롭혔던 흔적, 대야 40성을 점령하였다 하는 내용이죠. 이후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까지 그 문제를 갖다 풀어봤습니다. 그 연결해서 이제 삼국시대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국시대 남은 뒤쪽 문제부터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